취임 1여 년 만에 선거법 위반에 휘말린 중구청. 결국 당선 무효형 판결로 중구민들은 오는 총선과 함께 구청장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문제는 선거 비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선거 비용 보전금을 제외하고 중구가 부담한 선거 관리 비용은 6억 원 상당. 재정 자립도가 22%로 전국 자치구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구민들은 또다시 재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후보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구민이 지는 겁니다. 자, 방금 리포트 영상 보셨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제외하고도 이 중구청장 재선거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재미있는 뜨거운 선거 열기가 느껴지는 곳이라 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초미니 지자체에서 이 총선과 구청장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좀 그 어느 곳보다 재미있는 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요 좀 기사들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좀 볼까요? 네, 일단 유권자 4만 미니 지자체, 부산 중구청 후보들 간절한 한 표, 그리고 주리을 재보선, 내년 부산 총선 미니 지방선거판 선다, 재보궐선거 비용 언제까지 세금으로, 네,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네요. 네. 이 미니 지자체라는 타이틀 참 언제쯤 뗄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오래 가요, 이것도 참. 떼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발언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랬나요? 편집해주세요, PD님. 그럼 지금부터 좀 안수민 기자를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때 출연을 했을 때 중구 쪽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심 소멸 지수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죠. 네,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폐교돼서 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여중생들의 상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오늘 다룰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당연히 유권자 수와 인구 수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권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유권자들도 등장을 네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인구가 4만 1,830명인데요. 여기서 3만 8,782명이 유권자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거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뭐 주소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대 투표율을 봐도 뭐 투표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 한 60% 정도? 그 정도가 높다라고 하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감안한다면 더 초초 미니 선거구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게 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준으로 투표율을 따져보면 이 중구 영도구를 합쳐서 투표율이 51.74%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 봐도 사실 지금 이 유권자 수의 절반가량만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정말 작은 수가 투표를 한 2만 명이 채 안 되는. 투표를 하게 되면 한 표 한 표가 항상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보니까 1인당 투표 비용이 한 2만 5천 원 정도 이제 선거 비용 전체를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렇게 계산되는데 중구의 1인당 선거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지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치를 때 다양한 비용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투표소를 만드는 비용도 들 것이고 선거 투표 용지를 뽑는 비용도 들 것이고 그리고 뭐 투표소를 만드는 정비를 하는 비용들도 들어갈 텐데 그런 비용들만 합쳤을 때도 6억 가까이가 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6억 선거 한번 치르는데 6억이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 선거 비용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네, 이 득표율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그분이 쓴 이제 선거 비용을 보전을 또 세금으로 해주게 돼요.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합니다. 투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며 네, 선거할 때 정말 진짜 억소리 나는 그런 돈이 드는 만큼 저희가 뭐 투표율이 높다, 50% 정도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세금이에요. 정말 한 표 한 표 소중히 행사를 해야 되고 4.15 총선 투표 꼭 하십시오, 여러분. 자,
자, 이번에 뭐 안승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총선도 있지만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재선거가 중요한 이유? 이제 왜 재선거가 치러질까요?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치러지죠. 네. 이게 중구청장 직전에 있던 이 윤종서 중구청장이 본인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일단 재판을 받았고요.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번 총선이랑 같이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중구는 앞서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무소속 3선 연임했던 이인준 전 중구청장도 네, 똑같이 2007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중구가 또 이렇게 또 두 번째 사례가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안 그래도 인구도 작은 상황인데 이 선거가 중구에서 재선거가 두 번이나 치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세금도 2배로 낭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좀 중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선거, 보궐선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과연 이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물론 법적으로는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결국에는 계류되어서 지금 폐기 처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법률이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개념으로 이 당사자나 소속 정당이 책임져야 된다 얘기했는데 당사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걸로 사실은 돼 있었는데 그 법안이 결국에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날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사자가 본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통과를 시키기는 좀 못할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은 후보가 했는데 책임은 국민이 진다.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게 지금 법률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 현주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부합을 해야죠. 더불어민주당 김시영 후보는 7, 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구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1호 공약으로 어쨌든 민생부터 살리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 생활 지원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진봉 후보는 5, 6, 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출마 이력이 있습니다. 중구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권영란 후보는 전 부산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지냈고 현 중구 여성단체 협의회 고문입니다. 중구는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로 19,000명 정도의 인구를 확실히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 38,800명의 초미니 지자체 중구. 후보들은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이 구청장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 기자와 함께 우리 총선과 함께 그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중구청장 재선거 초미니 선거구 우리 중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뭐 딱 시기 적절해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되니까 말이죠. 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후보들도 상당히 자기만의 공약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총선 이슈에 좀 상대적으로 묻히다 보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도 많은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케이블 쪽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구청장 재보궐이라든가 이제 시의원 보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춰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정치학계에서도 좀 이런 얘기를 좀 다뤄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 주제 선택이 탁월했던 건가요?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거 지금 별점 깨알 어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얘기 나오면 바로 별점부터 한번 줘볼까요? 아, 저부터 갈까요? 저는 네,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시기적절한 아이템이고 또 저희 또 지역 방송에서 또 꼼꼼하게 짚어야 할 문제이긴 하나 뭔가 임팩트는 그 강렬한 빡이 없었다. 그래서 그 1점은 나중에 더 채워달라는 네. 의미에서 4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점수를 매기면 4점이. 4점이. 예, 아쉽습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임팩트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4.2를 드립니다. 저도 별 4개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평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누군가는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재선거, 우리의 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삶과 또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그런 부분 잘 짚어냈고, 역시나 뭔가 좀 참 말하기 애매한 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더 가미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